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를 앞두고 광주시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구의원들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이 경찰의 강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국외 출장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2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위로 추락해 이번 주 경기 결과가 가을 야구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시설로 꼽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춰 광주시도 서울에서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의 인공지능 기반 시설이 탄탄하다는 점을 내세워 유치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한 발 앞서 공개적으로 유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치위는 광주가 준비된 도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주에 인공지능 산업 기반 시설과 관련 기업들이 몰려있는 만큼 센터가 광주에 들어서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 집적돼야 된다. 대통령실에 있는 하정우 수석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컴퓨팅 자원이 집적돼야만 그 효과가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센터를 광주에 유치하는 일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AI 시대에 우리 광주가 호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는 막대한 양의 자료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이런 대규모 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그래픽 처리 장치 등 장비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연구기관들이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AI 기술의 발전과 또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말 대규모의 어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인프라고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모는 이번 달 안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센터 유치를 성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광주를 국가 AI 집적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위상을 굳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오늘 출근길은 하늘빛이 흐린 모습입니다. 어제 밤부터 빗줄기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도 5에서 60mm가량의 추가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고 있긴 하지만 폭염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난 밤 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곳곳에서 짙은 안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늦은 오후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1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극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은 기업들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면 그 뒤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석유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지원해야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이 국내 NCC 업계의 가동률은 손익분기점인 8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동률의 마지노선이 70에서 80% 언저리를 힘겹게 지켜내거나 심지어 60%까지 떨어지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먼저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뒤에 지원하는 방침은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생태계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다시 구축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그리고 또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또 다른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산에선 기업과 기업 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들은 정부에게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세제 혜택 같은 규제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양사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자산을 양수하게 될 경우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취득세에 대한 그런 면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정치권은 올해 말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 온 산자이익 우리 민주당 간사라든지 산자 의원들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특별법 제정이 돼서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 또 경쟁력 회복이 좀 힘차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석유화학 업체마다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요즘. 여수와 울산, 서산 등 석유화학 도시의 침체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인 만큼 특별법 통과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들의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논란이 경찰의 강제 수사로 이어지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의회 국외 출장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의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원들의 자부담 비용과 관광 일정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외 출장 경비를 부풀린 지방의회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항공권 조작 및 허위 비용 청구 등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환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통보하고.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한 광주경찰은 지역 여행사 대표 등 8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수사를 벌인 기초의회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이번 수사 대상은 1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가 확대됐지만 의회별로 대응 방식은 다릅니다. 광주시의회와 서구의회, 동구의회, 남구의회는 몸살이기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초에는 하반기라 원래 하반기 계획됐었는데 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럼 가지 말자. 반면 광산구 의회와 북구 의회는 이 와중에도 혈세 수천만 원을 들여 이미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광산구 의회는 이번 달에도 대만, 홍콩과 일본 등 2건의 국외 연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유성 논란에 이어 국외 출장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혜자가 의원이라면 의원들만 빼놓고 여행사 대표나 공무원들만 수사를 한다는 건 일정한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방의원들에게 면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회 30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국외 출장 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대책위가 구성된 지 20년, 관련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보상 금액과 범위, 유형 등 사실상 모든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주민들은 삶과 직결된 전투기 소음 문제가 매번 부족한 예산벽에 막혀 있다며 한 번이라도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구 벽진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8위에 머물면서 가을 야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22경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경기 결과가 가을 야구 진출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제주 원정을 떠난 광주FC는 소중한 승점을 챙기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4 팽팽한 동점 상황이던 8회 기아의 김규성 선수가 빠른 발로 개인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때리며 짜릿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정희영 선수가 또다시 흔들리더니 결국 끝내기를 허용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 6연전에서 SSG와 KT를 상대로 3승 3패를 기록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후반기 시작부터 불안했던 뒷문이 발목을 잡으면서 8월 한 달간 10승 14패, 이 중 0점패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삼성과는 3.5게임 차. 올 시즌 22경기밖에 남지 않는 기아는 이번 주 2위 하나와 SSG, KT, NC를 차례로 상대하는데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잡아야만 가을 야구 진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다 포스트 시즌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상황들과 다르게 선발이 더 강하게 화수목을 좀 붙어줘야지. 창단 첫 코리아컵 결승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제주 원정을 떠난 광주FC. 굵은 빗줄기 속에 열린 경기에서 광주는 경기 종료 직전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정말 소중한 승점 3점을 가져온 저희 현준수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고맙다고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승리로 정규리그 6위를 기록하며 상위 스플릿을 사수하는 데 성공한 광주FC는 꿀맛 같은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간 뒤 오는 14일 수원FC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20억 원 규모의 용역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의견을 수용한 건데요.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항만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포가 끝난 이후 10년 넘게 방치됐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 박람회장을 인수한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사후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20억 원 규모의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용역 중간 보고회 이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공공성도 부족해 내실 있는 사후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주 회의를 가진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용역을 중지해 줄 것을 항만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육지부뿐만 아니라 해양부까지, 해수부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그런 완성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마스터 플랜 수립 작업을 일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용역 완료 시기도 최소 수개월 미뤄지게 됐습니다.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며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최대한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수익성,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마이스라든지 해양관광이라는 그 두 가지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입니다, 사업이. 어떤 게 가장 저희 여수 지역사회에 기여가 될지를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시민단체와 지자체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용역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금은 유명 예술작품을 보기 위해 찾는 일본의 섬 나오시마는 산업 폐기물이 가득한 소멸 위기의 섬이었습니다. 예술섬으로 재탄생한 이후 현재는 한 해 50만 명이 찾고 있는데요. 내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다카마스에서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한창입니다. 세토 내해에 있는 섬 10여 개를 무대로 2010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일본 대표 현대 미술축제입니다. 여러 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나오시마. 1980년대 구리제련소가 문을 닫은 뒤 산업 폐기물로 뒤덮였던 섬에서 현대 미술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선착장에 내리자마자 방문객을 맞이하는 빨간 호박은 예술의 섬 나오시마를 상징하는 대표 작품입니다. 마을 곳곳에 현대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면적은 여의도와 비슷하지만 거리마다 미술관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예술 여행을 떠나기에도 제격입니다. 1992년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시작으로 세계 최초의 지하 미술관인 지추 미술관과 한국이 낳은 화가 이우환 미술관 등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클로드 모네와 쿠사마 야요이, 안도 다다오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なんかやっぱ美術館とか多くて、すごい建築物とかすごいこう一つ一つが芸術的というか楽しかったです。 나오시마가 예술의 섬이 된 데에는 기업의 투자와 주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 기업이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나오시마 예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30년에 걸친 재생 사업을 통해 한 해에 50만 명이 찾는 섬이 됐고 같은 기간 주민 수도 10배가량 늘었습니다. その前は海水浴とあと釣りに来るお客さんだけでした。よそからこっちに仕事を始めた人が増えてます。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로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예술의 섬으로 변모한 나오시마의 기적이 섬 재생의 새로운 표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광주 5개 자치구는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구 5,300여 곳 등 가맹상가 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기본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중소기업 수는 21만 405개로 전년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반면 매출은 79조 원에서 77조 6천억 원으로 1조 3,500억여 원 줄어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미포 국가산단에서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습니다. 울산시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AI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울산시와 SK, 아마존 웹서비스가 조성을 발표한 울산 AI 데이터 센터가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7조 원이 투입돼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2027년 11월까지 40메가와트 가동을 1단계 목표로 2029년 2월까지 전체 103메가와트 가동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울산은 데이터 센터의 산업 인프라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데이터 센터 조성에 발맞춰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한 기반 구축을 넘어 전통적 제조업에 AI를 더한 자율제조 등 스마트 혁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투자 유치와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AI를 울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풍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고 초-중-고부터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착공으로 새로운 신산업 도전을 선언한 울산. 제조업 1세기인 산업수도 울산에 자리 잡은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울산의 산업 다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혜곤입니다. 지난 7월 2명이 숨진 부산의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 중에 화재 위험이 높은데 당시 스쿠터는 충전 중이 아니었는데도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평소 배터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 국과수 감정 결과 불은 집안에 있던 전기 스쿠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충전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배터리 결함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형 킥보드의 경우 배터리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주행 중 충격에 의한 화재 위험도 높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상이나 과충전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위와 습기에 취약해 충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도 불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 그 다음 날이 가장 불안한 날이거든요. 비 온 다음 날은 항상 어김없이 침수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평소 배터리 외관에 손상은 없는지, 부풀진 않았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고 충전 보관할 땐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95% 정도 충전이 되면 충전기를 분리해 놓는 게 좋거든요. 현관으로 대부분 대피하기 때문에 현관에서 충전하는 위험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에서도 전기 스쿠터 추정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지난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전국에 700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전라남도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최대 36개월간 월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규 모집 규모는 450가구로 전남 지역의 6억 원 이하 주택이고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동시대 음악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음악극 축제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오는 13일과 14일에는 일본의 전통 장난감인 켄다마를 소재로 한 음악극이 공연되고 20일과 21일에는 중국의 문화와 사회상을 해학적으로 해석한 음악극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판소리 흥보가를 이날치 밴드의 음악과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로 재해석한 제비 노정기가 사흘 동안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 지역 비가 내리면서 오늘 출근길 하늘빛은 흐린 모습입니다. 어제 밤부터 빗줄기가 시작돼서요. 오늘까지도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지나고는 있지만 폭염은 여전합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여전히 나타났고요. 현재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습도가 높은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짙은 안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늦은 오후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로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31도, 강진의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됐고요.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오락가락 지나겠지만 30도를 훌쩍 웃도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